여러분과 똑같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고요. 오늘 부동산 제6회 콘서트인데 아마 지금까지 콘서트를 아마 참여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실 것이에요. 우리나라 부동산 프로그램, 즉 부동산 동영상 프로그램 또는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의 제일 1인 교육기관이 바로 랜드프로입니다. 랜드프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전부 다 합격하셨죠? 네. 오늘 목소리 좋네요. 한 번 더 합격하셨죠? 네. 예, 이제 창업을 하셔야 될 거예요. 오늘 이 프로그램에 여러분 잘 오셨어요. 우리 공인중개사님이 공인중개사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을 많이 받습니다. 그죠? 그런데 정작 합격을 하고 나서는 공부를 안 하신다 이거지. 공부를. 근데 필드에서 느끼는 이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저는 7회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 선배님보다는 제가 경력이 좀 많을 거예요. 올해까지 자그마치 27년을 부동산 하고 있습니다. 박수가 한 번 안 나오나요?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선배님이 창업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15번째 사무소를 제2동탄 하나 동탄역 프로공인중개사를 지난 10월 5일에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직원을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선배님께 공동사무소가 뭔가, 그 다음에 협동조합 사무소가 뭔가 하는 것을 제가 나중에 강의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선배님이 시대에 따라서 내 영업 방식도 달리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 될 거예요. 오늘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진행합니다. 오늘 제가 여기 아침에 나오다 보니까 오늘 서양의 할로윈 데이라고 그러세요. 할로윈 데이가 뭐예요?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아마 귀신 복장이나 이런 특이한 복장을 해서 이웃집 문을 쾅쾅 두드린대요. 두드려서 방문을 해서 사탕 또 이런 것을 나누어 준대요. 그래서 우리 선배님 오늘 가방에 드셨는데 가방 속에 사탕과 초콜릿이 들어있어요. 근데 휴식 시간에 드시면서 그렇게 즐거움을 같이 느끼면 좋겠습니다. 드시되 우리 관리인이 저 뒤에 딱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학교 시설물이니까 가능하면 청결을 좀 해서 우리가 전문 공인중개사로서 우리 위상도 한번 높여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차를 드실 때에도 복도에서 드시고요. 그 다음에 핸드폰은 진동으로 좀 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진행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부는 제가 화면에 뜬 대로 성공 창업 취업의 길을 제 나름대로 지금까지 약 한 200여 명을 제가 보조원 소속 공인중개사 같이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영업을 한 40명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선배님의 나아갈 길을 제가 조금은 앞서 제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혹시 가실 적에 지금 설문지를 좀 나눠드렸어요. 그 속에 있는데 휴식 시간에 적어서 설문지는 꼭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업무 카드가 있어요. 카드도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면 나중에 중간에 경품 추첨을 진행해서 130만 원짜리 그 큰 경품도 드릴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오셨는데 상품권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상품권인데요. 제일 먼저 오신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자그마치 7,200초 먼저 오셨더라고요. 2시간 먼저 오신 분이 계셔요. 앞으로 나오세요. 상품권 드리겠습니다. 박수! 예. 2시간 먼저 오셨어요. 제일 먼저 오셨어요. 다음은, 선정하겠습니다. 우리 선배님 중에서 가장 멀리서 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디세요? 울산이요. 울산. 제주도. 예? 어디? 마라도? 제주도부터 보나요? 하와이에서 오신 분. 진짜예요? 예. 제주도에 오신 분 앞으로 나오십시오. 문화상품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주도에 촬영을 가야 되는데 제주도에 가면은 핵심도시 40만 평 개발하고 있죠. 거기 촬영을 가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제1부는 제가 창업의 길, 그 다음에 체험 중개 기법에 대해서 화면에 좀 떴습니다만은 요 진행을 제가 하고요. 그 다음에 제2부는 마케팅에 대해서
박병각 교수님이 부동산 중개업 마케팅에 대해서 강의를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제3부는 우리 소득세법도 이번에 국회에서 지금 개정을 하고 있죠. 세법 절세 이 부분에서 김윤석 교수님께서 아마 세 번째 강의를 해 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거 마치면은 130만짜리 회원의 주인공을 이 자리에서 찾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 마치면은 우리 남간행 교수께서 자, 우리 국제적으로 한미 FTA 비준에 의해서 2017년도 4월부터 우리 부동산 중개업이 완전 개방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대처할 일이 많습니다. 왜? 지금까지는 우리 부동산 중개업이 경쟁력이 약하기 때문에 개방을 하지 않았어요. 쌀도 연차적으로 개방하듯이 부동산 중개업도 2017년 4월 때는 완전히 개방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도 미국 가서 부동산 중개업 할 수 있습니다. 미국 공인중개사 우리나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미 들어왔습니다. 우리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까요? 예! 근데 힘들겠죠? 우리 아메리칸 랭귀지 코스도 잘 안 되고요. 자본도 없고. 그러나 빅 브라자! 대행 자본을 가지고 외국계는 들어옵니다. 이미 자산관리 쪽으로 많이 들어왔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남간임 교수께서 강의를 해 주실 것이고요. 그걸 마치고 나면은 제가 전국에 10,000명 정도의 우리 공인중개사들과 제가 같이 인적 네트워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5년을 현재 영업하고 계시는 공인중개사를 제가 섭외했습니다. 이 자리에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7년을 영업하고 계시는 공인중개사님을 제가 섭외했습니다. 나오실 거예요. 5년을 영업한 공인중개사님을 모실 거예요. 그 다음에 1년을 이제 개업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4분, 제까지 27년을 제까지 5 우리 공인중개사님께서 여러분과 같이 토크쇼를 진행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진행하는 토크쇼. 우리 공통 질문을 몇 가지 던져보고요. 그 다음에 객석에서 우리 여기 패널로 나오신 분께 질문을 하시면 응답을 해 주실 거예요. 질문은 10초, 그 다음에 답변은 60초로 제한하면서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부동산 콘서트, 제6회 부동산 콘서트와 나중에 토크쇼, 질의응답 토크쇼로 진행할 방향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선비님 한번 기억해 두십시오. 자,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상계동 에듀프로라는 공인사 학원이 있을 거예요. 바로 우리 그 출신이 많겠네요. 웃음이 나오는데 에듀프로.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님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사이트가 035 공인중개사를 사랑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에 24만 5천 명이 들어가 있네요. 우리 회원님도 그 아마 들어가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정보도 없고. 그러나 공인중개사 합격을 하고 나서는 어디로 들어오냐? 부사모 부동산을 사랑하는 모임 네이버는 14만 5천 명이 있습니다. 저희는 수많은 글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교수님들이 우리 서민님도 회원으로 가입하셔서 글도 쓰고 질의도 하십시오. 수많은 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영상 이런 교육, 지금 현재 진행하는 이런 교육, 우리 교수님이 30분이 계시는데 우리 아까 책자를 드렸을 거예요. 랜더프로라는 책자를 드렸을 거예요. 이 화면에 우리 교수님들이 여러분에게 필드에서 경험에 의해서 느끼는 그런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열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인 공인중개사님과도 같이 공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상계동 에듀프로, 그 다음에 035, 그 다음에 부사모, 서초동에 있는 교대에 있는 랜드프로가 한 그룹입니다. 이 한 그룹이 우리 선비님께 좋은 정보와 투자 정보, 그 다음에 중개 기법도 전해드릴 것입니다. 많이 활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쉬는 시간에 설문지를 반드시 작성해서 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 교육 프로그램을 보다 발전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 그는 설문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응모권도 반드시 쉬는 시간에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서두의 말을 꺼내고요. 이제 본교육으로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상품 하나 더 남았네요. 내가 이 상품을 꼭 가져야 되겠다. 손 드세요. 자, 나오세요. 저는 좀 공격적입니다. 좀 도전적이에요. 먼저 손 드시는 걸 제가 드리는 그런 스타일이 있습니다. 저는 공격적입니다. 자, 빨리 나오세요. 자, 상품권이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요. 자, 화면 돌려줄까요? 예.
자, 제일 1부 진행합니다. 저는 소개드린 대로 김종원 공인중개사입니다. 27년을 부동산 중개업하면서 제 간단한 소개를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님이 창업을 하고 나서 사고를 많이 쳐요. 사고를 많이 쳐요. 작년 10월 달부터 우리 부동산 중개업이 좀 하락을 탔습니다. 지방도 그렇고요. 자, 부동산 게 회복되다 보니까 뭐가 상대적으로 많아집니까? 계약이 건수가 늘어나죠. 많은 계약을 하셨더라고요. 저도 계약하고. 저는 지금은 자, 테라스 하우스 80세 지주 공동사업으로 제가 분양 대행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경기가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많이 하다 보니까 비례적으로 뭐도 많이 일어난다? 사고도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고도. 그래서 작년 10월 달부터 지난 한 6월 달까지 제가 우리 선배님 사고가 나가지고 하자담보가 걸려가지고 그거를 해결하러 가봤더니 해결이 잘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 제가 따져봤어요. 뭐 때문에 그러냐? 자, 계약서를 잘못 쓴 거예요. 계약서를. 우리는 계약서 특약사항과 확인설명서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되는데 그것을 게을리 하다 보니까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 법정에 6번을 썼어요. 6번. 계약서 잘못 써가지고 6번 썼고요. 그래서 조정 판결로 제가 한번 유명한 변호사님에게 제가 이긴 기억도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더라고요. 왜냐? 자, 6개월 동안 재판 다니니까요. 내가 비록 이겼더라도 시간 낭비, 정신적인 낭비 그렇더라고요. 되게 조정 판결로 정리하는 게 제가 좋겠더라고요. 제 생각에. 그런가 하면은 우리 선배님 영업을 하시다 보면은 자, 조사가 많이 나옵니다. 지금 위례신도시 그다음에 저 동탄시는 제가 동탄에 사무실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수시로 조사가 나옵니다. 합동조사라 그러죠.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디 가기 제일 싫어합니까? 우리나라 제일 가기 싫은데 어디에? 제일 가기 싫어하는데. 예? 경찰서 아무도 아니에요. 어디? 세무서 아무도 아니에요. 자, 제일 가기 싫어하는 건 법원검찰청이에요. 법원검찰청에는 가면은 바로 구속유보까지 가요. 전직 대통령도 가기 싫어하잖아요. 법원검찰청. 그러면 그 다음에 가기 싫어하는 것이 어딜까요? 세무서? 아닙니다. 세무서는 내가 추징할 수 있는 세금이 있다면 추징하면 되는 거고 환급 받을 수 있으면 환급 받으면 되는 거고 자, 조정하면 조정하면 됩니다. 구속 여부가 없어요. 근데 국세청, 서울청, 경기도는 수원 중부국세청이네요. 제가 중부국세청에 과거에 합동조사에 걸려서 제가 16일 동안 조사를 받았어요. 일 못합니다. 부시. 그래서 세금도 7,800만 원을 얻어맞았어요. 7,800만 원 세금 얻어맞았던 것은 그 많은 수익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으니까 맞겠지. 있으니까. 없으면 그렇게 안 나오죠. 그래서 우리 선배님 영업을 하시다가 혹시 자, 합동조사가 나왔다 그러면 요 땅 어떻게? 예? 홀라당 어디? 36? 그 다음 말은 생략. 제가 거기까지 가르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크로스 하세요. 크로스 하시고 좀 쉬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떻겠습니다만은 저는 세무조사 나왔다 또는 이런 조사가 나왔다면 문 닫고 그러지 않고 속초로 나릅니다. 속초로 고속버터미널에 차대에 놔놓고 가서 속초에 가서 마지막 티켓을 탑니다. 그러고 자, 오징어 날래 한 사람 떠서 소주 한 병 들고 방파제에서 자, 소주 한 잔 먹으면서 힐링합니다. 힐링. 그래서 한 잔 먹으면서 오징어야 너가 왜 태평양 연화를 다니면서 여행할 것이 잡혀가지고 내 입맛을 돋구느냐? 웃음도 안 나와요? 네. 그렇게 힐링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님 오늘 내용도 한번 참조를 하시고요. 자, 지금부터 제 강의는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화면 한번 볼까요? 우리 공인중개사가 창업을 하는데 자, 어느 지역에 내 사무소를 입지할까? 이런 부분을 같이 한번 검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제가 이 분석을 제가 책을 몇 권 썼나요? 누구나 꿈꾸는 공인중개사와 중개업 여행이라는 책 한 7년 전에 썼어요. 그 다음에 내 집 마련 재테크라는 책을 제가 한번 썼고 지금은 또 자, 현장 체험 중개 기법이라는 책이 나올 겁니다. 우리 선배님이 혹시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업은 심리학이다. 제가 자산가를 잡아라. 자, 자산가를 잡아라는 표현을 좀 은유적으로 돌린다면은 우리 선배님 영업을 하시면서 기인을 만나셔야 돼요.
저도 만났거든요. 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한 3사람만 만나면 중개업은 성공합니다. 저는 제 기인을 20년 전에 만났는데 제가 그분 첫 계약할 때 제가 실패를 했어요. 실패, 사기된 계약을 했어요, 제가.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400만 원을 물려줬어요. 400만 원을 제가 400만 원 물려주면서 자, 우리 스님, 제가 비록 이 계약은 실패했지만은 더 좋은 물건을 해드리겠다. 그래서 제가 400만 원을 물려주고 20년 전이군요. 그래서 더 좋은 걸 해줬어요. 근데 그분이 상가였는데 번창을 했어요. 근데 저를 믿고 그다음부터는 그냥 아는 사람은 다 데리고 오는 거야. 다 데리고 오는 거야. 그분 한 건 계약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빌딩 사회 회장님도 소개받아서 땅도 사주고 건물도 관리도 해주고 딸도 사주고 분양권도 사주고 한 계약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180건. 박수도 안 나오세요? 그렇습니다. 기인을 만나시면은 우리 선배님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기인 만나기가 그렇게 쉬울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자기 개발을 해야 됩니다. 저는 내 개발, 내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님 기인을 만나라. 제 제목은 자산가를 잡아라. 그래서 자산가 시대니까 그런 내용으로 제가 책을 아마 다음 달에 나온다 그러던가요? 이 랜드프레스 나옵니다. 우리 선배님 그런 것도 우리 머릿속에 넣고 한번 참조를 해보십시오. 그래 보니까 우리 공인중개사는 되게 생계형 내가 밥을 먹기 위해서 영업을 하더라고요. 또는 내 자격증을 걸고 또는 자본주의하고 같이 일을 하는 생계형이 제가 보니까 약 한 70%가 되더라. 제 분석에 의하면은 제가 지금까지 한 7년을 이 강의를 하면서 요청해서 강의를 하면서 우리 초보 공인중개사님께서 창업을 하는 사무실에 제가 지금 제 기록을 보니까 280군데를 제가 다녔어요. 다니면서 상담을 해봤어요. 그 자료를 제가 연구를 합니다. 그래 보니까 대개 한 70%가 생계형이더라. 이 생계형이 이제 창업 자금도 좀 부족하고 근데 성공 확률이 너무 떨어지더라고요. 성공 확률이. 그래서 무조건 창업하는 것보다는 우리 선배님이 뭔가는 내 목표를 정확히 세우고 그렇게 창업을 하시면은 성공 길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방향을 제가 제시합니다. 제 경험에 의해서. 그래서 한번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공 확률이 그 정도 되더라. 두 번째, 되게 도전형. 저는 도전하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도전형은 제가 요새 보면 우리 하이트칼라 은행 지점 차장님 또는 지점장님 또는 어느 중견 이사님 뭐 이런 분들이 인적 어떤 네트워크를 가지고 또는 자금을 가지고 도전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성공하는 케이스가 많더라고요. 제가 분석해 보니까. 그래서 그분도 이미 인적 네트워크는 쌓여 있는 데다가 기본적인 자금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인터넷 이런 게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성공 확률이 2명 중에 1명은 되더라고요. 제 데이터에 의하면은. 세 번째, 여유형. 자, 저도 전원주택 개발 분양을 제가 2차례를 했는데요. 성공하고 도망가 다녔습니다. 마누라 집도 팔아먹고 이런 기억이 있는데 이분들은 오랜 경력이 있으면서 그냥 자격증이 없어요. 그 자본주의예요. 그래서 우리 초보 공인중개사님하고 같이 공동으로 사무소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특히 토지 있는 관계들 많죠. 지방에. 제가 경기도 강주에 제가 자문위원 900명의 기업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제가 자문위원을 하고 있는데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토지 건축 개발 분양 등 생계형 자격증과 같이 채용을 해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초보 공인중개사님 같이 일을 할 적에는 반드시 내가 공동사무소 운영 계획서를 쓰고 하셔야 돼요. 나중에 제가 제시를 할게요. 왜? 제가 조정을 하러 가보니까 그냥 같이 합시다. 경비 빼고 얼마 몇 프로. 근데 그게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왜? 공인중개사 자격증 걸었으면은 무조건 어떤 계약을 하더라도 하자가 걸리면은 누가 책임이에요? 계약공사 책임이야.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자본주는 웬만한 거는 계약하자 그래요. 그러나 내가 계약할 때는 제가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이 계약을 해서 하자가 없을까? 내 인장을 날인해서 서명 날인. 우리 공인중개사님 서명 날인입니다. 계약서에 보면은 중간중간에 이런 멘트도 제가 드립니다.
계약서는 어느 거는 서명 또는 날인, 또는 어떤 계약서는 서명 및 날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중개업 법령에 자 54조까지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 선배님이 한 두 번은 읽어봤으면 좋겠다. 시행령이 28조까지 있고요. 근데 저는 20번도 더 읽었어요.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와있냐? 분명히 서명 및 날인이에요. 그래서 서울시에 제가 질의를 합니다. 질의는 토지관리과에 그러면 반드시 서명도 같이 날인도 같이 받으라는 얘기예요. 서명만 받고 서명만 안 받고 날인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현장에서 필드에서 일할 적에는 반드시 매도자 매수자는 공란으로 남겨놓고 여기 정자로 서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도장 찍어야 돼요. 서명 및 날인입니다. 요거 하나만 기억해. 확인 설명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것까지 또 하나 팁으로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대여를 할 적에는 대여는 하면 절대 안 되죠. 대여를 해서는 절대 안 될 거고 공인중개 행위로 보니까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내 공인중개사인데 보조원이 서명 날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중개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그 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본인이 공인중개사 여러분이 기업공인사가 반드시 서명 날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혹시 생경으로 내 자격증을 갖고 자본주의 일을 할 적에는 공동사무소 운영계약서를 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럴 적에는 자 중개보수 들어오는 중에서 10% 정도는 적립을 하셔야 돼요. 적립 안 해놨다가 나중에 의가상해서 그만뒀어요. 그럴 수 있죠. 많습니다. 1년을 못 버티더라고요. 제가 소개를 해주니까. 제가 지금까지 한 70명을 취업시켜드렸어요. 혹시 이 자리에서 제2동탄에 가차운 데서 우리 아파트를 하실 우리 여성 선배님 단체에 오시면은 제가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방향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만두고 나니까 나중에 부가세, 종합소득세 누가 앞으로 떨어져요? 사업자 동동이 기업공인중개사한테.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500만 원, 300만 원 월 차임 올려가지고는 종합세 얼마 맞을 것도 없어요. 그런데 토지를 하거나 또는 이런 큰 건물을 그래서 중개 보수가 많이 들어왔다 그러면 나중에 종합세도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자 그만뒀는데 자 자본주 보고 자 이 종합소득세 나왔으니까 좀 부담해 주세요. 들어줄까요? 떠난 자는 뭐가 없다? 말이 없다. 떠난 자는 말이 없다. 자기가 부담해야 돼.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잘 하셔야 된다는 설명을 제가 부연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형 자 오랜 경험자. 그래서 우리 선배님이 나중에 우리 패널로 5분이 서는데 그분들은 다 성공하신 분이에요. 성공하신 분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재테크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지. 자기 재테크도. 저도 재테크 합니다. 제가 자가 사무실 갖기 운동을 벌입니다. 우리 선배님 자가 사무실 가지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무실을 하고 있는데 앞에 어떤 상가가 하나 나왔어. 우리 사무실에 접수를 했어. 내가 개업한 공인중개사 내가 그 계약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내가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매수자로. 예? 없어요? 없어요? 누가 없다 그래요? 누가 없다 그래요? 하세요. 하세요. 근데 방법을 찾아야지. 자, 내 사무실에 물건이 들어온 것을 내가 스스로 계약하면은 이거는 중개법 위반이에요. 그러면은 자, 사실거래 신고를 하면은 사실거래 신고가 안 나옵니다. 그럼 방법을 택해야지. 내가 꼭 그 물건을 사겠다. 저는 옛날에 샀었어 모르고 그 680만 원 제가 세금을 물었어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앞으로 내 사무실을 갖고자 앞에 좋은 상가가 나왔어. 내가 사고 싶어. 그러면은 사야죠. 누구 앞으로? 마누라 앞으로. 마누라가 떼먹고 도망갈 것 같으면 내 앞으로. 그럼 내 앞으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앞으로 안 된다 그랬죠. 그럼 난 자연인이 돼야지. 자연인이. 어떻게? 내 이름은 공인중개사 내 이름은 빼고 지인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가서 쓰고 내가 매수인을 해서 내 앞으로 만들면 되잖아요. 중개보수 주면 되잖아요. 방법이 있는데 그것도 우리 선배님이 강가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내 재테크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철저하게 자기 개발, 자기 관리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대개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분이 돈을 좀 벌면은 또 엉뚱한 일을 하시더라고요. 엉뚱하게. 그래서 제가 아는 길로 가라는 제가 신문에 기고를 한 게 있는데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거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가 사무실 갖기 운동.
제가 강주에, 경기도 강주에 900개의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있는데 그 중에 약 7%가 자가 사무실을 갖고 있어요. 뭐 저도 2개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7, 9, 63, 63개는 자가 사무실이에요. 내가 언제까지 내가 자가 사무실을 갖추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우리 선배님이 영업에 몰두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요렇다는 거지. 우리 현실이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물론 제 데이터가 어긋날 수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렇다는 거죠. 요 정도를 알고요.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가 우리 이론 영역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우리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올해 뭐 시험이 난이도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론 영역 공부를 많이 했어요. 원칙을 우리가 고수를 했어요. 그래서 자, 현장 영업을 하면은 어디까지나 모든 양 당사자의 합의가 갈 수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최선책이 아니면은 차선책으로 합의점을 끌어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중개업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동산 중개업 정답이 없다. 정답이 없다. 그러나 방법은 있더라. 방법은 있다. 그래서 최선책이 안 되면은 차선책으로 합의점을 끌어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선배님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책을 많이 읽으십시오. 설득이라는 책, 협상이라는 책, 이런 책을 많이 읽으십시오. 거기 보면 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재력을 발휘해야 돼요. 중재력을 발휘 잘하는 분이 프로 공인중개사예요. 저는 준비력 협상가예요. 협상가. 그래서 우리 선배님이 이런 것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두길 바라겠습니다. 그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자가 담보 생기면은, 자, 하자 담보. 우리 선배님이 공부하셨어요. 우리 젊은 우리 공인중개사 물을게요. 하자 담보 책임을 뭐라고 정의하던가요? 하자 담보 책임. 이번에 시험 보셨는데 모르시나요? 자, 저는 벌써 몇 년 전에 20년도 넘었네요. 자, 하자 담보 책임 제가 한번 거론해 볼까요? 법률적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이미 하자가 있다면서요. 매수인의 가실이 없이 알지 못한 하자에 대해서 매도인이 지는 책임을 하자 담보 책임이라고 한다. 매수인은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된다. 이게 하자 담보 책임이에요. 맞나요? 박수도 한번 안 치시네. 박수는 크게 치십시오. 우리 강사님이 교수님 나오실 적에 우리 박수 한번 치는데요. 자, 2.5초의 생명이 늘어난대요. 그 다음에 웃으면서 치면은 배가 된대요. 우리 선배님, 자, 생명을 제가 드리잖아요. 그래서 박수를 많이 치십시오. 하자 담보 책임. 그런데, 자, 매수인이 산 물건에 대해서 하자를 걸어서 매도인이 지면 좋으련만 죄 없는 일을 거래하는 우리 공인중개사까지 진다는 사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그렇다면은 우리는 계약서를 잘 써야 된다. 제가 계약서 쓰는 트레이닝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계약서는 우리가 대개 우리 선배님 대개 한 16가지 우리 현장에 쓰고 있습니다. 뭔 계약이 그렇게 많을까요? 한번 짚어볼까요? 자, 주거용 건물, 아파트, 빌라 열린 매매가 있을 것이고요. 전월세가 있을 것이요. 그거 2개를 한번 맞죠. 단독주택 매매가 있을 거고, 단독주택 전세가 있을 거고, 월세가 있을 것이고요. 다음에 상가주택이 있을 것이고요. 일반 분양권이 있을 것이고, 자, 재개발 분양권도 있어요. 그 다음에 신규 아파트, 위례신도시, 동탄신도시 입주하는 신규 분양 입주 아파트도 있어요. 토지도 있어요. 그 다음에 상가도 매매 전월세가 있어요. 전세는 많이 없겠지만. 근데 또 권리금 계약서라는 게 또 있어요. 권리금 표준 계약서라고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네, 상가 권리금 계약서가 아니고 지금 바뀐 게 상가 건물 표준 권리금 계약서로 바뀌었어요. 네, 그런 것도 우리가 우리 써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선배님이 계약서도 하나 안 써보고 영업하려고 그러니까 하자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선배님이 공부를 잘 많이 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선배님이 이제 아파트도 사신 적이 있을 것이고 전세를 쓰신 적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계약서를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저는 공식을 만들어 놨어요. 공식을요. 자, 저 책에 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자, 아파트를 하나 매매한다 칩시다. 가장 기본적인 거. 근데 대개 특약상 제가 법정에 서보니까요. 법정에 서보니까 이걸 따집니다. 계약서는 내용의 자유, 행식의 자유, 서식의 자유, 백지에 써도 됩니다. 계약서는 백지에 써도 됩니다. 저는 백지에 계약 쓴 적이 있네요. 그러나 일정한 요식 행위를 갖추는 것은 그 계약서 진행을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확인 설명서는 법정 서식이에요. 확인 설명서는 반드시 주거용, 비주거용 또는 강업재단 뭐 있습니다만은 반드시 법정 서식을 쓰셔야 돼요.
그러면은 만약에 하자가 걸려서 원만하게 합의점을 못 찾고 법정에 선다 그러면은 법에 제가 써봤으니까 6번이나 그러면 계약서 투약하고 그 다음에 확인 설명 딱 비춰놔놓고 판단을 합니다. 판단합니다. 그래서 확인 설명서는 잘 쓰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대개 우리 선배님이 기억을 이렇게 하고 계실 거예요. 아파트를 쓴다. 임대차를 한다. 그걸 제가 이렇게 씁니다. 특약상 1. 본 매매 계약은 기본 시설물 상태에서 매매 계약하며 자 매매 관리에 준한다. 특약상 이렇게 쓰는 거야. 맞나요? 안 돼요. 그래서는 절대 안 돼요. 제가 제시합니다. 자, 본 아파트 매매 계약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등기사항 정보 증명서, 그다음에 토지 대장, 그지? 건축물 관리 대장, 평면도 및 물건 현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계약 서명 날인한다. 딱 부러지게 쓰셔야 돼요. 법에 가면요, 판사는 이 계약서 한 줄 가지고 따집니다. 자, 비근의 예를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자, 이 송파나 이 삼정동 또는 단독주택 이런 게 거래가 많이 됐습니다. 근간에 인기가 없다가 많이 거래가 됐습니다. 왜 거래가 됐을까요? 수익성 형태로 재건축을 해서 뚫고 수익을 올리니까 이런 거를 매매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매매를 상가주택이나 이런 게 하다 보니까 하자담보가 많이 있는 것을 그냥 기본 시설물 상태에서 매매 계약서 맺는다 이렇게 되나니까 자, 매매 계약을 하고 나서 소비자는 자 매수인 또는 임차인은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피해가 손해가 된다 그러면 그냥 안 넘어갑니다. 계약한 우리 공인중개사를 물고 늘어져요. 그런데 비근의 예를 하나 드릴게요. 자, 송파동에 제가 일을 했습니다만은 단독주택을 매매했어요. 근데 가서 그걸 조언하러 갔더니 본 매매 계약은 기본 시설물 상태에서 매매 계약서 맹날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매매 관리에 준한다. 그런데 하자가 걸렸어요. 자, 하자 있는 부분을 표시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산 사람이 자, 송파에 뭐가 나타났어요? 싱크홀. 그게 나타나니까 불어나거든. 그럼 뭐 하자 그래요? 매수자는 뭐 하자 그래요? 답이 안 나오네요? 뭐 하자 그래요? 해약하자. 계약 됩니까? 계약금 갔는데 해약 안 되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뭐 하자 그래요? 감액하자. 제가 조언해서 중도권의 매매, 단독주택 매매인데 2천만 원 감액해주고 정리해 준 것도 있습니다. 우리 선배님, 감액하자. 그래서 들어먹으면 좋은데 감액해 주려고 그러나요? 안 들어. 세 번째는 뭐 하자 그래요? 뭐 깎자 그래요? 중개수수료란 말 쓰면 안 됩니다. 중개보수 깎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는 특약성을 잘 써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저는 단독주택 이렇게 쓰죠. 자, 아까처럼 특약 1조항은 그렇게 넣고요. 2조항에 이렇게 넣죠. 자, 단독주택 20년, 30년 된 건물이 하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그러면 거짓말이지. 근데 기본 시설물 상태에서 계약선, 매매 계약한다, 매매 관리해준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렇게 넣었죠. 2조항에 본 건축물은 자, 1989년 건축물로서 현재 하자 및 확인 설명서의 하자는 즉 잔금이의 하자는 매수자가 책임지기로 하고 매수자가 책임지기로 하면 싫어하겠죠? 그러나 매수자는 사요. 매수자가 책임지기로 하고 매도자의 희망 가격이 10억 원이었으나 가격 절충하여 9억 5천만 원에 매매 계약 서명 날을 한다. 이 절충조항을 넣어놔야 돼요. 그러면은 아무 우리 공인중개사는 하자가 안 걸리는 거예요. 법정에서도. 그런데 우리 계약서 이거 제대로 가르친 사람이 없어. 당해본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근데 그는 그 물건 그러면 안 사나? 사요. 하자 있는 것도 사요. 반드시 그는 표기, 그는 특약사항 이것이 16개의 계약서마다 다 틀려요. 분양권, 본 분양권 매매 계약은 분양권 원본 및 은행, 요새는 은행 융자 확인을 거쳐야 됩니다. 은행 융자 확인을 거쳐서 현재 16층 건축주임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계약 서명 날을 한다. 이렇게 넣어야 돼요. 분명히 딱 따지고 넘어가 버려야 돼요. 완벽하게. 이런 건 누가 가르친 사람 있나요? 없어요. 토지, 저는 전원주택 개발을 하고 분양을 많이 합니다. 지금도 테라스하우스 분양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본 토지 매매 계약은 서류 및 토지 경계 현황을 밟아보고 계약 서명을 이렇게 넣어요.
다 밟아보고 하거든요. 그래서 계약조항, 특약상 이것을 제가 16가지 공식을 만들어 놨어요. 하도 많이 걸리니까. 그래서 인원조항을 넣으면서 계약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선배님 이제 창업을 하기 전에 인원 계약서를 우리 선배님이 한 번쯤 써보시면서 영업에 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사이트도 제가 열어드립니다. 우리 회원을 가입해야 사이트가 열리잖아요. 계약서 16가지 정보 이런 거. 제가 우리 선배님께는 공짜로 열어드리는 사이트를 제가 나중에 이렇게 드릴 거예요. 그래서 계약조항도 이렇게 양당사의 손해강의금 잘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그래서 중재역으로 완결을 시키고,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된다는 사항을 제가 강조를 한번 해봅니다. 자, 사무소의 종류. 자, 우리 선배님 제가 바람직한 제안을 한번 해드립니다. 개인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내 개인이 하는 거죠. 내 개인이 하려다 보니까 뭡니까? 초기 자금이 많이 들어가죠. 그죠? 고용인도 써야 되고. 자, 고용 계약서를 쓰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 다툼이 없습니다. 나중에 제시를 할게요. 그래서 대개 우리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자, 개인 기업이라고 합니다. 1인 기업이라고 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가족 기업이라고 합니다. 가족 기업. 그래서 자, 이 개인 기업을 하는 투자가 많이 들어가더라. 맞아요. 초기 자금이. 그래서 이보다는 공동 운영 사무소로 이제 운영하는 경우는 앞전에 말씀드렸어요. 자격증이 없는 자가 자금을 가지고 이제 자격증 소지자와 공동 운영을 하는데, 우리 선배님이 거기 출근을 안 한다 그러면 하지 말아야 돼요. 공동 사무소는 출근을 하셔야 돼요. 같이 영업해야 돼요. 필요경비를 빼고 같이 영업을 하셔야 돼요. 자, 우리 진자매 우리 공인사무소이 작년에 자격증 취소됐습니다. 우리 전문 자격증 중에서 취소율이 가장 많은 게 우리 공인중개사 자격증이에요. 대여를 해서. 그 이제 제가 이제 자문을 받고 이런 자문을 받고 제가 가보니까 그분 말씀한 거고 현지에 가보니까 틀리더라고요. 자기 주장만 하는 거거든. 대여를 했더라고요. 가보니까 대여 안 했다 그랬는데 대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행정관청에 고발을 당했으면은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혔어요. 소비자가 고발을 했어요. 에? 그러면은 나는 자격증 대여했다 소리 하면 안 되지. 아무튼 때를 딱 쓰면서 진행을 하는데 반드시 사무소를 같이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가장 바람직한 행태가 3번입니다. 요게 근간에 와서 이제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자, 보십시오. 자격증 소지자끼리 우리 선배님 뜻이 맞으면 같이 공동사무소를 운영하는 거예요. 제가 동탄에 나중에 그림에 보여줍니다만은 저는 공동사무소를 운영했어요. 초기 자금이 많이 들어가니까요. 동탄에 제가 초기 자금이니까 자, 보증금 5천만 원에다가 자, 월세 350만 원, 자, 보호 10% 별도, 거기 나오면 바닥 걸려면 2천만 원, 시설비 2천만 원, 1억 들어가요. 1억. 그럼 혼자 1억 부담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럼 프로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용인도 필요경비가 안 나게 되잖아요. 둘이 하면 되니까. 그러면 한 사람에게 5천만 원씩 투자를 해서 영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장 바람직하다. 그래서 각자 등록이 됩니다. 한 사무소에 각자 등록입니다. 김종훈 공인중개사 사무소. 자, 김아무개 하면 공인중개사 사무소. 사업자도 각자 됩니다. 각자.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각자 되는데, 자, 이름은 틀려야 됩니다. 사무소 명칭은. 자, 우리 공인중개사 사무소 간판 안 달아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비근하게 예를 하나 드릴게요. 방에에 가시면은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데, 재작년에, 지금 3년 됐는데, 재작년에 공인중개사 합격을 했어요. 저한테 트레이닝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경력이 없어요. 근데 지인이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하고 있어. 그래서 제가 합동으로 연결시켜 준 거예요. 그분은 7년 하셨어요. 그래서, 자, 보증금 3천만 원이니까 1,500만 원 지금 하고 있는 걸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1,500만 원을 넣고 계약서를 씁니다. 공동사무소 이용 합의서를 쓰고 하셔야 돼. 그러면은 월세가 거기에 보니까 180만 원이에요. 90만 원씩 갖다 부담하는 거예요. 필요경비 2분의 1씩 각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제가 제시를 했어요. 이분은 7년이야. 경력이야. 우리 선배님은 경력이 없어. 그래서 필요경비를 다 제하고 순수익에서 공동으로 일을 하는데, 순수익에서 이분 경력자인은 60%의 수익을 가져가고 우리 신규 들어가시면 40% 수익을 가져가라. 제가 합의서를 써줬어요.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3년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바람직한 게 바로 협동사무소 형태, 공동사무소로 우리 선배님이 운영을 하신다면 좀 권리금이 좀 비싼데도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좀 좋은 자리도. 그래서 뜻이 맞아야 되겠죠. 뜻이 안 맞으면요. 자, 분당에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자, 둘이 한 6년을 같이 했어요. 근데 사소한 일로 재떨이가 날아다녔어요. 재떨이가 날아다니면 어떻게 되나요?
깨지는 거지, 깨지는 거지. 그러니까 서로 양보심을 가지고 잘 하셔야 됩니다. 내가 저주는 행태로. 그래서 경비도 공동부담하니까 이 행태가 가장 바람직하더라. 앞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2017년도 4월 때문에 한미 FTA 비준에서 부동중개가 완전히 개방된다고 그랬죠. 은행이 전부 2층으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강남에 바람이 지금 불고 있습니다. 어떻게? 1층은 워킹 손님을 받는 사무소를 만들고요. 2층에 넓은 평수를 해서 각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안내를 하고요. 각자 거기는 전문가가 앉아서 영업하는 행태로 이제 나아갈 거예요. 행태가 그렇게 바뀝니다. 제가 볼 때는 자, 앞으로 한 5, 6년, 10년 정도 되면은 아파트 단지, 일반 상업 단지의 아파트 공인중개사는 절반 이상 준다고 봅니다. 시대가. 그래서 우리 협동사무실을 제가 바람직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법인사무소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법인사무소는 여러 가지 또 절차가 있으니까 법인사무소는 제가 생략을 할게요. 그래서 자, 사전 교육을 이제 받고 이제 랜드풀에 이런 교육이 있으니까 우리 선배님이 이제 일을 하시는데 제가 몇 가지 제안을 한번 해볼게요. 저는 지금까지 중개업 사무소를 하면서 반드시 건물주는 정장을 하고 했어요. 제가 일본에 가봤어요. 공인중개사가 전부 정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제가 혼림팡찬이라는 사무소를 제가 차렸어요. 6개월 만에. 제가 한 12년 전에요. 한 5천만 원 까먹고 왔네요. 왕서방 돈 좀 벌려고 갔더니 중국말 모르니까 안 되더라고요. 중국말. 그래서 조선족이라고 저는 조선족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우먼민주, 우리 민족. 그래서 중국인을 썼는데 이게 도대체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중국이 중개업 팡찬이라고 그러죠. 그게 우리나라하고 똑같이 닮아갑니다. 사무소 엄청 많이 생겼어요. 근데 좀 우리는 일본처럼 따라가야 된다. 일본은 선진해서 제가 보니까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10년 앞서 있어요. 이는 중개업소 하나하나가 없어요. 한 건물에 다 있습니다. 한 건물에. 그런데 앞으로 그런 형태가 나갈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근무하는 자세를 제가 나타낸 거예요. 자, 내가 어디 일을 하는데 이력서도 받아서 써갔어요. 지금 11월 3일날 제가 취직을 한번 시켜드렸어요. 당국대 자 일을 하실 분인데 그 여성분을 제가 취직을 시켰는데 이력서 가져오느라 공인중개사 가져오느라 그래서 반드시 이력서를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남자는 정정을 하라. 내 사무같이 일해라. 그 다음에 여자는 하사원 옷차림으로 일하겠다는 그런 자신감을 갖추시고 일을 하세요. 자, 저도 공인중개사고 제 딸도 공인중개사고 아들도 공인중개사 제 여동생도 공인중개사예요. 공인중개사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제 딸을 소속 공인중개사 제가 일을 시키는데요. 칼 스튜디오스처럼 복장을 하고 일을 합니다. 사무실 분위기가 달라요. 손님 대하는 폼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 남성 손님 정정하시면 되잖아요. 반드시 정정하시고 이렇게 하시라. 자, 잘 되는 사무소는 선택을 하시는데 입지 선정을 하시는데 좀 가능하면 내 주거하고 같이 혼자세요. 저는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내 사무소와 거리를 출근 시간 걸어가든지 성자를 타고 가든지 전철 타고 가든지 30분 이내에 도달하는 곳에 내 사무실 차리려고 합니다. 저는 용산에서 저 동탄까지 가니까 1시간 반 걸리더라고요. 저 동탄은 이사를 갈 예정이에요. 왜? 저는 이용을 몰두하기 위해서. 저는 제 성격이 그렇습니다. 도전행위라고 그랬잖아요. 반드시 어느 단지에 사무실을 한다 그러면 지금 단지는 제가 이번에 또 들어갔습니다만 그 단지 내에 제가 들어가요. 이사를 가요. 월세든 집을 사가든지. 그러면은 마누라 보고 집사람 보고 자 집을 깨끗하게 해놔라 그러죠. 그래서 사건 보라고 집을 잘 안 보여주잖아요. 그럼 84제곱미터 그러면 내 집은 깨끗하게 해놨고 언제든지 개방할 수 있잖아요. 그 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조원 소속공제에서도 전 단지 내 우리 인원을 씁니다. 왜 그럴까요? 출근 시간 8시, 9시인데 9시 반에 나오라. 그 대신 깨끗하게 나오라. 평형이 다른 거. 그 다음에 집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런 이점이 있다고요. 그렇게 운영하는 게 좋겠더라. 내 경험에서. 그래서 출근 거리는 멀지 않는 곳에 하시는 게 좋겠다. 고용대에서는 반드시 쓰고 하시라. 그 다음에 내가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눈여겨보는 사람이 있어요. 기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저도 한 3개월 전에 기인을 한 번 만났어요. 오포 수지라는 데 있죠? 거기도 유명한데요. 유원진. 제가 테라스 하우스를 아침에 8시 반에 가서 그 50평 되는 걸 내가 청소 다 합니다. 아침에 8시 반에 가가지고 30분 걸려요. 드럭드럭 밀고요. 그림이 나중에 나올 겁니다. 다 하고 정리를 딱 하면은 30분 이상 걸려요. 땀이 뻘뻘 나요. 저 운동을 해요. 그리고 저는 직원 다 7시에 퇴근하고 저는 9시까지 있습니다. 근데 이 일을 하다 보니까 거기 종중 회장님이신데 그분이 나를 눈여겨본 모양이야. 저 양반이 말이야. 뭐 교수라고 맹칭하면서 저렇게 열심히 하더라는 거지. 그래서 조용히 밥을 먹자고 그래요. 그래서 예. 그래서 좋은 데 가더라고요. 그래서 전심을 25,000원짜리 사주더라고요. 거기. 그래서 저를 눈여겨봤대.
그래서 계속 전심을 얻어먹으면서 앞으로 고기동에 이런 종중에 나오는 토지 이런 거 거래하는 것은 당신한테 못 주겠다. 기인을 또 만난 거죠. 능력이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 선배님이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눈여겨보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직원을 지금까지 약 한 180명 썼는데 그중에 제가 눈여겨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직원을 제가 그래서 창업도 시키도록 이랬는데 아무튼 자기가 자신이 뭔가는 나타내면은 눈여겨보는 사람이 있다. 기인을 만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하고요. 내일같이 일하다 보면요. 자, 공부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항상 공부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전국에 다녀보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성공하더라. 저는 공인사 자격증을 합격하고 나서요. 전 7회 공인중개사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교육을 제가 5,000시간 받았어요. 뭐 5,000시간은 교육을 받을까요? 세법, 공법, 그 다음에 투자, 금융까지도 제가 시간만 나면 가서 받았어요. 30 크로스하고 오늘 이런 교육 받으러 갑니다. 딱 붙여놓고 메모지 한 장 딱 놔두고 저는 교육 가요. 더 좋은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5,000시간 이상 제가 교육을 받았어요. 라우 버리클리 에이전시라고 거기도 1년 내내 교육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 앞에 이렇게 발표할 시간도 5,000시간이 넘습니다. 공부하는 사람이 성공하더라. 우리 선배님 공부를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각 지역별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주거지역, 일반주거, 단독주택, 세대지역, 도농복합지역, 상가지역, 중심상가지역, 수익성분당, 오피스텔, 고시원, 그 다음에 토지지역, 물류창고, 택지지역, 신도시, 핵심도 이택지, 이주자 택지라고 그러죠. 이런 작업을 제가 많이 했는데, 이런 거. 근데 여기에 일을 하시면 자기 취향과 자기 창업점에 맞게끔 일을 해요. 꼭 A급지만 찾지 마시자고요. 저는 A급지만 찾지 않습니다. 우리 선배님은 초보 공인중개사로서 사무실을 연다 그러면은 적당하면 하면 돼요. 경험을 하세요. 1년 동안 하시면은 내 갈 길이 보여. 자, 우리 선배님 제시합니다, 제가. 창업을 하기 전에 지금부터라도 길을 가다가 또는 우리 지원이, 우리 저 지인이 공인중개사 합격하신 분이 창업을 한다 무조건 가세요. 바카스 두 박스 사가지고요. 저는 무조건 간다. 지금도 길을 가다가 창업합니다. 항 걸려있고 막 이렇게 오픈합니다. 저는 찾아 들어가요. 그러면 저는 몰라요. 근데 약국에 가서 저는 2박스를 사가요. 자, 여기 창업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그러고 가서 물어봐. 떡도 하나 얻어먹고, 막걸리도 하나 얻어먹고, 얘기를 들어봐요. 그럼 보증금이 얼마냐, 월 차임이 얼마냐, 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권리금이 얼마냐. 그 다음에 이건 무슨 일을 주로 할 거냐, 다 들을 수 있어. 우리 선생님 10군데만 가보시라고. 10군데만 제가 제시합니다. 그러면 내 갈 길이 보여. 내 갈 길이 보여. 그래서 이런 준비도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꼭 A급지만 생각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자, 아파트 지역은, 자, 아파트는 탈아파트 시대예요. 근데 이제 신규로 이제 아파트 지역에 많이 들어가죠. 근데 여성 선배님은 전 아파트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기 동탄에 아파트 지역 1817세대 단지에, 한 단지에 사무소가 15개 쫙 있습니다. 짜르륵 프로하면 못 견뎌냅니다. 프로하면 못 견뎌내요. 그 앞에 또 포스코가 있는데 그것도 9개. 마주보고 사무실이 26개예요.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아파트 지역에 우리 여성 선생님이 하시되 꼭 좋은 지역만 생각하지 마시라. 만약에 좋은 지역 권리금을 많이 주고 들어간다면 아까 뭐 협동조합 형태로 가시라 이거지. 그러면 성공의 길로 갈 수 있다. 제가 입지 선정은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시간상 줄여가며 할게요. 일반 주거지역. 자, 일반 주거 단독주택, 상가주택인데 의외로 일하기 힘듭니다. 왜? 권리가 좀 복잡해요. 그래서 거기서 사무실을 하신다 그래도 권리관계를 확실히 하면서 공부를 해가면서 들어가십시오. 근데 초보자는 이런 저 들어가라 그럽니다. 초보자는 왜? 들어가서 원룸, 투룸, 단독주택 이런 거 매매도 전세도 해보면은 아파트에 하는 일보다는 단독주택 지역에 일반 주택 지역에 일하는 게 더 많이 배웁니다. 더 많이 배웁니다. 그럼 어느 지역에서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런 지역도 이렇다는 것을 우리 선배님이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도농복합지역. 저는 제가 사무실이 저기 있네요. 제가 도농복합지역에 거기는 이제 단독도 있고 토지도 있고 전월주도 있고 창고, 물류창고 이런 데가 있어요. 근데 의외로 도농복합지역에 성공하시는 분이 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여성분은 좀 그런데 남성분은 도농복합지역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도농복합지역에 비교적 전문 지식이 또 필요한 것도 있어요. 토지거래를 해야 되니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가 빌딩은 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제가 그 분당에 한 자리에서 26년을 하고 있으면서 상가만 32년 한 공인중개사가 있습니다. 그게 선배님이에요.
그럼 제가 물어봤어요. 자, 선배님, 제가 식사를 사줍니다. 사주면서 얘기를 들어봅니다. 길 안내가 90%예요. 길 안내가 90%. 또 광고비도 투입해야 돼요. 그래서 상가 지역에는 우리 좀 연령하신 분, 좀 능력이 있으신 분은 상가 지역에 한번 도전을 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상가 지역이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이 자 공장 창고죠. 여기는 전문 지식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 지역에 사무소를 하시는 우리 유명한 선배님을 한번 모시려고 그랬어요. 여성 선배님인데 오늘 단일에서 제가 못 모셨어요. 그분 연 수익이 얼마나 올릴까요? 얼마나 5장 올립니다. 5장. 전문가입니다. 공부 무지무지합니다. 특히 강주 지역에 상가, 토지, 공장을 전문을 하신 분은 법을 많이 배워야 돼요. 가장 제한사항이 많은 곳이 강주예요. 강주. 왜? 상수 보호구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지역에 근무하시는 것도 도전해 볼만 합니다. 근데 우리 여성분은 가능하면 피하세요. 자, 수익 올리기가 만만치 않아요. 왜? 술도 막 먹고 해야 되는데 그거 되겠어요? 네, 그런 게 있다는 것 제가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려요. 그래서 지역이장 분야의 노인의 청년의 매달 유대관계를 잘 하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관련 회사에 요새 지금 저기 많이 하죠. 상가 분양 이런 데 가서 일을 많이 하십니다. 그건 일 해보세요. 저는 하라 그럽니다. 자, 상가 분양 팀에 들어가세요. 6개월만 해보세요. 그러면 상가에 대해서 눈이 떠이죠. 돈 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가서 6개월만 일해 보시는 거야. 실장으로. 그러면 상가에 대해서 머리에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도 있다는 거. 자, 경매. 그 다음에 우리 경매 우리 담당하시는 우리 교수님도 아까 와 계시는데 경매도 참여해 보시라. 경매를 전문하는 법인이 있습니다. 강남에 가서 근무 한번 해보시라 이거. 6개월 근무해 보세요. 답이 보여. 답이 보여. 그래서 그런데도 근무하시라. 우리 선배님이 창업하기 전에 한 5, 6개월, 1년은 수익 생각하지 마시고 어느 곳인지 가서 경험을 쌓으세요. 그러면 내 갈 길이 보인다니까요. 예,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자, 핵심 도시. 전국에 12군데의 핵심 도시가 생겼습니다. 지난 여름에 제가 핵심 도시에 가서 우리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가서 다 촬영을 했어요. 여기서 공인중개사 탐방이라는 코너가 나갈 겁니다. 그분은 과연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제가 다 인터뷰를 했어요. 한 사무실에 1시간씩. 그래서 그분만의 노하우가 있더라고요. 노하우가. 자, 전주의 핵심도시, 그 다음에 강주, 완주라 그러죠. 강주의 핵심도시, 부산 센텀시티 핵심도시, 그 다음 울산 핵심도시, 대구, 그 다음에 음성, 그 다음에 여기 뭡니까? 원주. 다 다녔어요, 제가. 그래서 핵심도시에 일하시는 분은 조금은 수익성이 괜찮더라고요. 핵심도시에 떴어요. 여기서 핵심도시에 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핵심도시 계시는 분? 없어요? 네, 핵심도시에서 일을 하면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요거는 지금은 이제 음성이에요. 음성 핵심도시에 저렇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잘 하시더라고요. 제가 직접 가서 촬영을 했네요. 그래서 핵심도시에도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선배님이 일반 주택지나 어디든지 뜻다방도 한번 해보세요. 저는 뜻다방 출신이에요. 뜻다방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분양권이 눈에 들어온다니까. 안 해보면 몰라. 가서 뜻다방 내 일 좀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한 3개월 해봐. 안 해도 그만이잖아. 그럼 뜻다방에 가서 그 내용을 아는 거예요. 완벽하게. 그러면은 나중에 영업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분류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현장 체험을 제가 하고 이렇게 합니다. 자, 여기 직접 제가 현장 체험을 주로 했네요. 자, 지하 대피소주택 이 말씀을 하나 드리고 갈게요. 단독주택을 그래봐야 하는데 오래된 주택이에요. 삼전동에 일어나서 사항 제가 조언을 갔는데 해결을 못했어요. 해결을 못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우리 선배님이 중개보수를 좋게 받았어요. 그렇게 해결할 수밖에 없었어. 예를 들어 드릴게요. 30억짜리를 29억에 깎고 매매를 했어요. 가보니까. 근데 우리 선배님이 기본 시설 상태에서 매매 관리해 주는데 이래서 나온 거야. 네? 그런데 제가 자세히 뜯어보니까 그차 건축을 할 때도 하나 안 됐다는 거예요. 위법건축 불법을 하나도 표시를 안 했어. 자, 저게 무슨 오래된데 24년 됐는데 지하설에 옛날에 지은 거 혹시 이제 기억하세요? 옛날에 지은 지하주택에는 대피소로 나와 있어요. 건축물 예전에 떼보면은. 근데 거기 방을 넣어서 임대를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500에 30만 원 이렇게 임대. 그러면 그런 조항을 분명히 써줘야 돼. 자, 본 건축물 관리대장상 몇 제곱미터는 지하 대피소이나 현재 주거시설을 설치하여 얼마에 임대차하고 있음을 매수인이 확인하고 계약서 맹세하는 이런 조항을 넣어줘야 돼. 근데 안 넣었어.
근데 저 대피소 저기 저 방 들어서 세 놨습니다. 이 얘기는 했어. 인지를 했단 말이에요. 매수자한테. 근데 기록이 없어. 근데 나중에 싱크홀이나 해약하고 싶은 거야. 해약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늘어지는 거야. 요거는 대피소 주거 시설을 철거하는 거야. 철거 비용이 또 뭐 만만치 않게 들어요. 그러니까 다툼이 생긴 거야. 그래서 제가 조정을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자 29억 같으면 중개보수가 얼마예요? 3구 27 2,700만 원 가까이 되잖아요. 예를 든다면. 그런데 중개보수 500만 원 받기라고 합의해줬어. 그럼 2천만 원 못 받은 거야. 이건 누구? 계약사한줄 잘못해. 그래서 계약서를 잘 써야 된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 사무소네요. 이것은 옛날 사무소예요. 지금 사무소는 딸이 있습니다만은 자, 참고 정도 하고요. 제가 우리 선배님 사무실 하시면 저 대행 PDP를 걸고 제가 일을 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일을 한다는 것도 현장 체험을 하면서 이렇게 영업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자, 권리금. 제가 이거를 7년 전에 글을 쓰면서 15개의 사무소를 차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10개의 사무소를 넘겼을 적에요. 저는 자, 이익이 나면 또 넘기고 또 옮겨가잖아요. 그런 작업을 약간, 자, 상계동에서 시작해서 분당으로, 분당에서 수지로, 수지에서 죽전으로, 죽전에서 다시 강주로, 강주에서 다시 서현역으로 이런 식으로 제가 옮겨 다녔거든요. 그런데 권리금. 제가 2번을 권리금 줬어요. 또 신규 창업을 8번 해가지고 제가 권리금을 받았어요. 이게 적정 모델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걸 제가 연구를 했어요. 이걸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디에? 부동산 협회 교육기관에 제가 부동산 협회 교육기관 4번을 교육받았어요. 자, 공인사 실무교육하면 선생님 교육받아야죠? 교육받은 지금은 자, 국토부 세종시에 있습니다. 제가 거기 회의를 3번 갔네요. 3번 갔는데 공유자 대표로요. 3번 갔는데 자, 우리나라 부동산 중개업의 발전을 위해서 실무 교육을 전국에 부동산 학과가 있는 24개 대학에 위탁을 시켰어요. 그래서 전국에 다 합니다. 그래서 하는데 서울에는 대표적으로 건국대학교, 그 다음에 강남에는 벤처대학원대학교, 그 다음에 팽택대학교, 그 다음에 한양대학교, 그 다음에 뭐예요? 아주대학교 이렇게 합니다. 전 4군데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오시면 제일 볼 수 있을 거예요. 계약서를 쓰는 걸 제가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제시를 한번 해본 거예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상가를 하나 얻으면은 대개 권리금을 줘요. 그죠? 권리금을 주면서, 이 권리금을 내가 장사를 하면서 1년 이내는 내가 권리금 정도는 벌어야지. 이런 얘기를 주로 많이 합니다. 그죠? 그 우리 사무소도 지금 마찬가지라고 제가 대입을 해본 거예요. 자, 보십시오. 자, 내가 모든 필요 경비를 다 제외하고 내가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벌어. 그러니까 1년치면 12개 3,600만 원. 난 권리금 3,600만 원, 4천만 원 달라. 대개 이렇게 나옵니다. 또는 자, 밑에 보시죠. 500만 원, 5씩 6천만 원. 다음에 1,000만 원 번다면 12개월 1억 2천 이렇게 달라고 합니다. 자, 분당건데 1억 2천, 2억 5천 한 권리금도 1억이 떨어졌어요, 사실. 그런데 자, 봅시다. 요거를 협상력을 누가 갖느냐 하는 게 문제예요. 자, 지금처럼 부동산 경기가 올라가면은 또는 26회 공유자 합격자 발표가 나면은 사무소 얻으려고 그러겠죠. 그러면은 키는 누가 지겠냐? 현재 영업하고 있는 사람이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플러스 알파를 더 달라고 그럴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물론 이 적정선이 될 수도 있고. 근데 협상력은 자, 권리금을 내놓는 자가 진다. 그죠? 지고 있다. 그런데 부동기가 좀 침체되어 있어. 또는 자, 우리 선배님이 사무실을 얻을 적에는 여름에 얻는 게 제일 싸게 얻을 수 있습니다. 여름에 왜? 여름 초기에 6월달, 7월달, 8월달 넘어가면은 또 휴가철 돌아가지고 시작이 움직이는 시작이에요. 제 경험에 의하면은 물론 핵심 도시나 이런 것도 아닌 곳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되게 그런데 우리 선배님이 초기 창업을 할 적에는 권리금을 준다 그러면은 6월, 7월 얻는 게 제일 저렴하게 얻을 수 있다. 그럴 적에 키를 누가 지고 있느냐? 마이너스 알파 얻고자 하는 사람이 질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협상력을 발휘해서 권리금은 얻는 게 좋습니다. 물론 아까처럼 바닥 권리금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권리금. 그런데 우리 선배님이 권리금을 반드시 줄 적에는 권리금 표준 계약서를 쓰셔야 돼요. 근데 우리 안 쓴다 이거 대학은. 그래 놔놓고 나중에 그 권리금을 받고 나 옆에 또 차린다 이거지. 그럼 법정 대응을 못해요. 소득세법 제41조인가요? 여기에 보면은 권리금에 대한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같은 강역시에 뭐 1년 이내 뭐 하지 못한다 어쩌저쩌 이런 게 있어요. 우리 나중에 세법 교수님이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도 반드시 권리금 표준 계약서를 둔다면은 근거가 되는데 그냥 이게 옆에 차리면 쌈박질 나는 거예요. 자, 비건해로 기름동 그 뉴타운에서 제가 조정을 가서 해드렸는데
자, 한 분이 일산으로 간대. 소개를 받았어. 근데 권리금 8천만 원 줬어. 근데 장사가 제대로 안 돼. 입주하고 나니까. 그런데 옆에 와서 찾은 거예요. 얼마에? 약 800만 원 가까이 와서. 그러니까 저한테 지리가 왔어요. 교수님, 이 권리금 이렇게 줬는데 이거 내가 보상받을 수 없느냐 이거지. 그래서 제가 권리금 계약 썼어요? 안 썼대. 그래서 한번 해봐라. 한번 해봐라. 그래서 동부지원에 권리금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했어요. 근데 권리금은 아시겠지만은 자, 위치 권리금, 시설 집기 권리금, 노하우 이렇게 분류가 돼 있어요. 자, 권리금 계약서에 보면은. 그런데 위치는 그대로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자, 시설비 그대로 있잖아요. 시설비. 그러니까 노하우 있으니까 500만 원 배상하라 판결받았어요. 그거 받아라 마라. 그래서 권리금 계약서 반드시 쓰고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협상력은 이렇게 한다. 근데 이게 표준 모델이라고 제가 제시를 했는데 제 생각이에요. 우리 선배님 공무원이 가시나요? 가신다면 박수. 잘 안 가는 모양이에요. 아무튼 조정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알파 우리 선배님이 지도록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 고용이 인수시, 그 다음에 고용이 미인수시, 그 다음에 직기시설 장부 인수시 출퇴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우리 선배님께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자, 권리금을 주고 인수를 사무실을 받는데 고용인이 있어요. 내 고용인을 인수 받을까 말까? 이런 거예요. 받으세요. 받으면은 연속성으로 수익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만뒀어. 내가 혼자 해. 그 다음에 내가 인수를 받아 내가 다시 일을 해. 자, 연속성으로 수익 올리기 좀 힘듭니다. 그래서 반드시 인수를 받아라. 그죠? 1년에 1년. 그 다음에 인수를 받고 가족처럼 일하는 게 좋다고 제가 제의를 합니다. 그래서 초보 창업자는 필수적으로 자, 연속성으로 업무 연결하기 위해서 수익성 연결하기 위해서 인수 받아라. 예? 인수 받아라. 그 다음에 인수 못 받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자, 미리 업무 파악을 그 동네에 하시고 그 물건에 대해서 하시고 영업하시라. 그 다음에 직기시설. 자, 인수해서 보충받아야 돼요. 그 장부 다 100%라고 믿을 수 있나요? 저는 100%다 해줍니다. 저는 100%다 해줍니다. 왜? 권리금을 많이 받으니까. 그런데 대부분 장부가 더 빠뜨리죠. 안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게 100% 만족을 하는 것은 건물이다. 그 다음에 출퇴근 시간은 30분 이내에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입지선에 대해서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네요. 자, 고용계약서. 저는 제 딸을 고용계약서를 쓰고 일을 합니다. 월급은 얼마다? 몇 시 출근이다? 그 다음에 능력금은 얼마다? 반드시 합의를 하고 쓰시라. 1년 단위로. 그리고 고용인을 쓰실 적에는 자, 우리 나중에 세법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간이가세가 있고 일반가세가 있어요. 저는 일반가세예요. 무조건 일반가세인데 자, 고용인의 급료도 책정을 해서 저는 고용보험도 들어줍니다. 그래서 씁니다. 저 4조항에 있나요? 5조항에 있나요? 만약에 1년 정도 일을 해보는데 6개월 정도 해보고 당신이 내가 마음에 안 들어. 나는 근고사직 시키겠다. 끝까지 갈 수 없잖아요. 그 사람이 나하고 내 사장하고 내 대표하고 마음이 안 맞아. 그만두겠다면 그만둬라. 그 대신 6개월 동안 고용보험을 넣었으니까 고용보험 다 먹으라요. 70%. 만약 100만 원 금리를 정하면 70%면 70만 원씩 3개월을 다 먹을 수 있어요. 그것도 반드시 해고, 경고사직, 그냥 퇴직했다면 안 나옵니다. 근고사직 또는 내 사무소 운영상 자, 수익 미비로 인해서 사업이 힘들다는 조건을 따라서 해직해 줍니다. 그러면은 3개월을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런 것도 우리는 해고하자. 여기 읽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 이게 이게 동사무소 해놨는데 동사무소가 아니고요. 공동운영사무소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초보 공인사람이 자, 영업을 하실 적에는 반드시 사무소를 공동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 자, 필요하면 떼고 얼마 하겠다. 그 다음 얼마에 적립해서 이놈 자, 세금은 어떻게 하겠다. 분명히 맹시를 하고 쓰고 하시라 이거지. 안 쓰고 하다 보니까 그만두면 맨날 티격태격 싸움 거야. 비근의 예로. 자, 우리 선배님이 한 번 취직을 했어요. 자기 자격증을 걸었어요. 근데 필요경비를 빼고 25% 50만 원 그 교통비를 받기라고 50만 원 기본급을. 그 다음에 필요경비를 빼고 자기가 25%를 받기로 했어요. 초보자예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지금 원룸, 투룸, 오피스텔, 상가 이런 걸 하는데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근데 자본주가 큰 계약을 해서 상가 50억짜리를 했어요. 그러면 50원 중개보수가 많죠? 그죠? 그럼 나는 25%가 올 것이다. 그런데 뭐라 그러는지 하면 이 건물은 내가 그랬으니까 당신한테 중개보수를 못 주겠다는 거야. 티격태격 싸움하는 거야. 이런 걸 안 정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용어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 지금부터 이 시간에는 중개업자라는 말 쓰면 안 됩니다. 중개업자가 아니고 기업공인중개사로 바뀌었습니다. 언제? 2014년 1월 1일부터. 그 다음에 등기부등본말을 쓰면 안 됩니다.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개수수료라는 말을 쓰지 마세요. 중개보수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글자 하나 바꾸기 위해서요. 회피했어요. 3년 동안 싸웠어요. 3년 동안. 공무원 우리 편 아니에요. 정작 우리는 표준 문자를 쓰자. 알겠습니까? 그래서 쓰자. 그래서 공동사무소 운영계약을 쓰다. 그 다음에 공동사무소 합의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같이 합의해서 쓰는 거 쓰고 하시라. 제가 제안을 그거 다 나와 있으니까. 추가적인 것은 더, 이제, 첨부를 해서 합의하면 되겠죠. 자,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자, 부동산 중개업법 제18조 2-1항에 자, 부동산 표시 광고법이 추가가 됐어요. 자, 우리 개업공인중개사, 등록한 공인중개사만 부동산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럼 우리 위상이 높아진 거예요. 소속 공인중개사 광고 못합니다. 보조원 광고 못합니다. 물론 자기 건물에 자기가 써붙이는 건 할 수가 있어요. 시행사에서 자기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건 있어요.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물건을 의뢰받은 우리가 그 물건을 임대문의 프랑카드 써붙일 때는 표시광고법에 적용을 받아요. 안 받으면 전부 고발시킵니다. 지금 고발 많이 당했어요. 자, 보실까요? 이렇게 하는데 개업공인중개사는 표시광고를 이렇게 하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했어요. 그래서 언제? 2014년 1월 28일부터 개업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중개대상의 표시광고 자, 임대문의, 매매문의 써붙이면은 자, 어떻게 됩니까?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벌금이에요. 못합니다. 신문에도 보면 다 그렇게 광고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건물에 가보면은 임대문의 써붙여놨다가 갑자기 대표 누구누구 무슨 공인사 전화번호 이렇게 막 밑에 떡으로 갖다 붙였어요. 그거 이 법에 저촉을 받으니까 이렇게 갖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법으로 정해놨어요. 자, 임대문의, 매매문의, 신문 광고를 하더라도 자, 그 사무소를 반드시 명시를 해야 됩니다. 김종원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이름을 반드시 대표 김종원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갈로 해가지고 자, 그 소속한 행정기관을 써야 돼요. 제가 구미에 자, 모텔을 하나 팔기 위해서 프랑카드를 갖다 걸었어요. 그러면은 프랑카드 갖다 거는데 거기에다가 대표 김종원 전화번호도 내가 등록한 전화번호, 대표의 핸드폰 전화번호만 적혀져 있어요. 갈로 해가지고 송파동에 제가 일을 했을 때 송파구 적어야 됩니다. 갈로 해가지고. 그러면 자, 구미에서 아, 송파구에 있는 김종원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물건이구나 이렇게 표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표시를 잘 못했어. 누락해서 과태료 5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는 광고부터 바뀌었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위상을 우리 스스로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적어야 된다는 사실요. 그다음에 우리 선생님, 자, 공인중개사 합격을 했다면 영업하면서 내 공인중개사 전문가로서 내 매력에 빠져봐야 돼요. 자기 매력에 빠져야 돼요. 저는 제 강의를 이렇게 하면서 제 매력에 좀 빠져 있어요. 그렇게 보이나요? 그럼 박수를 쳐야지. 네. 보시나라 이거. 자기 매력에 빠져야 돼. 그래서 즐겁게 일을 하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 억지로 벌려고 하지 마세요. 돈은 따라오게끔 돼 있어요. 제가 전주에 가서 어느 부동산에 사무소에 기업 공인중개사 갔더니 자기는 중개업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을 판다 그랬어요. 내 영혼을 판대. 정말 그분 돈 많이 버시더라고. 여성분인데. 나중에 제 책에 기록이 돼 있어요. 제가 인터뷰했는데. 자기 영혼을 판대. 돈 생각 안 하는데. 근데 영혼을 팔려고 하면 뭐가? 돈이 자동적으로 따로 들어오는 거예요. 따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배님이 그런 각오도 한번 가져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땄어요. 자, 공인중개사 번거지를 내가 썼어. 번거지면 죄송합니다만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얼마나 힘든데요. 그러면 내 매력에 빠져보는 거예요.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걸 제가 표현 한번 해봤네요. 자, 나의 컨셉으로, 내 말의 컨셉으로 뛰어봐야 돼. 누군가를 뛰고 있더라, 이거. 누군가를 뛰고 있더라. 제가 비건하게 하나 예를 들을게요. 오포에 제가 새벽녘에 운동 삼아서 어느 물건 전용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서현역 와서 제가 광고지를 뿌립니다. 그 뿌리면 쭉 올라오니까, 새벽에 6시 반이 됐는데 사무소가 문을 열고 있어. 도농복합지역인데. 그 제가 아는 사무소예요. 제가 원래 소개해준 사무소예요. 그 남편하고 부부가 하는데, 새벽에 차를 이고 오니까 문이 열려 있어. 그걸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새벽겠지. 지금 퇴근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나와서 자기는 물건 요리를 한대. 그래서, 그래서 성공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벽같이 일을. 그분이 나보고 뭐라고 이제 사도 낱말하고 있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하시나. 나만의 컨셉으로 누군가를 띄고 있더라.
그래서 창업 계획서를 세워가자 이거예요. 제 15년 전 계획서입니다. 나는 공인중개사로 전문가로서 이러이러한 내 계획을 세우고 내가 일을 하겠다. 제가 저쪽에 좌절을 했던 시절이었어요. 제가 전월주택 개발하면서 돈을 좀 벌었어요. 그런데 딴 투자를 했어요. 그냥 돈을 좀 벌면 또 옆에서는 가만 안 두더라고. 그래서 제가 몽창 날려 또 마누라 집도 팔아먹었죠.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다시 돈 벌겠다. 그치, 내 계획서 생각 15년 계획서. 나는 이렇게 해서 내가 성공할 것이다. 자, 그래서 현장 체험 중에 10군데 방문하라고 그랬어요. 직원 체육도 어떻게 할 것인가? 내 수익 창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창고에서 오늘 집에 가시면 창업 계획서를 만드세요. 내가 창업에서 어떻게 성공하겠다는 거 만드시고, 그 다음에 사무실 입지 선거를 어떻게 하겠다? 사무 자금 계획도 어떻게 세우겠다? 전문병 교육은 내가 어떻게 받겠다? 나만의 컨셉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우리 선배님이 계획을 하시면은 성공의 길로 갈 수 있다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 재테크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내가 창업했다 그러면은 필요금리를 다 빼고 나 한 달에 3개월 동안에 나 300만 원씩은 벌어야 되겠다 그렇지. 300만 원씩은 6개월 만에는 자 300만 원 벌어서 RP를 벌어야 되겠다. 200만 원, 300만 원. 그 다음에 내가 창업 9개월 400만 원 RP 벌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1년 전에 하면 500만 원 연소득 필요금리 다 빼고요. 그러면 5천만 원의 6천만 원의 연봉은 돼야 되겠다는 게 제 생각의 전문가라면은. 그러면 이런 계획서를 세워버려 이거야. 그래서 제가 직원보고는 그럽니다. 12월 달 되면은 너가 내년에 1분기, 2, 4분기 해서 수익을 얼마 올릴 거냐 계획서 세우라 제출하라고 합니다. 못 이루어지더라고요. 못 이루어지더라도 계획서는 세우라 이거예요. 그래서 세우고 가자.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느 직장인이 50대 직장인이 퇴근하고 집에 술을 한 잔 가만히 먹고 뭐 직장인 생활하니까 그 만성이 됐겠죠.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눈이 확 뒤비졌어요. 집에 들어가니까 아들이 고3인데 그 한 40등 50등 한대요. 근데 문을 살짝 열고 공부를 하고 있는 거야. 대학교 들어가려고. 근데 문을 살짝 여니까 목표를 써붙여 놨더래요. 서울대 수석 합격 목표. 그래서 눈이 확 뒤비진 거예요. 여보 저 녀석이 미쳤지. 30등 40등에 무슨 서울대 수석 합격이냐고. 그래서 그날부터 술을 끊었대요. 담배도 끊었대요. 그리고 마누라 보고 항상 간식을 해서 줬대. 근데 시험을 쳤어요. 글쎄 이 녀석이 서울대 합격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밥을 짜장면 사주냐 옛날에. 그래서 이 녀석아 너가 서울대 수석 합격을 써붙여놨고 그 서울대 수석 합격을 했네 이러니까 아버지 제가 서울대 수석 합격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서울대 합격을 했다는 거예요. 목표를 세우고 가세요. 그래서 목표를 세우고 일을 하라고 한다. 그 다음에 자가 사무실 갖기 운동. 내가 몇 년 만에 내 자가 사무실 갖기 하겠다. 여기 나중에 패널을 모실 겁니다. 자기는 3년 만에 자기 사무실 갖기로 그 건물을 사겠대. 근데 벌었어요. 익산에서 옵니다. 근데 제 시킨 대로 했어요. 근데 벌었는데 선물을 하는 거 건물을 안 판대. 옆에 건물 샀대. 그럼 목표를 세우고 융자를 내든지 뭐 어떻게든 하네. 그래서 목표를 세우고 가라. 자가 사무실 갖기. 3년이면 3년, 5년, 5년 하라 이거야. 본인 재테크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1년에 얼마 벌다 2년에 얼마 목표를 세우시라고. 그래서 선배님 10in10이라는 사이트에 혹시 회원으로 가입해서 손 들어보세요. 그 내용이 뭐예요? 자, 재테크 다 우리도 들어가고 저도 그 회원이에요. 저도 들어가고 일반인도 직장인도 다 들어오잖아요. 뭐예요? 10년에 10억 벌게 해요. 그게 10in10이에요. 그런 목표를 세우래요. 그래서 저는 목표를 세웠어요. 그래서 5년에 10억. 그 다음에 10년에 자가사업 건물. 자가 건물도 가지고 있어야지. 이런 목표를 세우고 일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자, 우리는 자, 중개업을 하는 천태만상의 우리 많은 사람과 손님 고객으로 맞이합니다. 가진 자, 덜 가진 자, 남녀, 노소, 배운 자, 덜 배운 자, 그죠? 천태만상 지역구가 상담을 해요. 그래서 설득의 심리학이 필요해요. 협상 중재력이 필요해요. 자, 이렇게 영업을 하시고 내 책도 쓰시라고. 내 책도. 자, 천년 만년 살 것 같은 정일이도 갔어요. 그죠? 정일이 갔어요, 안 갔어요? 자, 스티브 잡스도 갔어요. 그죠? 그런데 자, 그렇게 가신 분도 자, 자기 책을 다 엮었어요. 자, 저도 제 책을 보여드릴게요. 자, 실물을 보여줘야 이제 각인이 될 것인가요? 될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 선생님도 그런 자료를 가지고 전부 책을 쓰라 이거. 이거 제 책이에요. 심리학 책. 자, 중개기법 책. 그 다음에 자, 누구나 꿈꾸는 공유자 책 많이 팔렸어요. 그 다음에 이 책 쓰시라 이거야. 자, 그 왕자는 외로워. 자욱이도 갔어요. 그죠? 왕자는 외로워 맞나요? 알아들어야지 뭐. 근데 그분이 작년에 갔어요. 몇 세에 갔어요?
63세에 갔어요. 지금 살았다면 64세네요. 제가 64세예요. 제가 64세예요. 그래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박수! 그래서, 선생님, 자, 그래서 나의 제시를 남기는데, 1년 하면 자충우동 하실 거예요. 자, 2년 정도 중개 노하우가 어느 정도 축적이 될 것이에요. 그 다음에 3년 되면은 부동산 전문가가 될 거예요. 자, 5년 이상 되면 뭐냐? 이제는 자산관리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자산관리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책도 한번 써보시라고 제가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자, 제가 뭐 제 소개는 이렇다 치고요. 자, 제 사무소고 제 명함도 있고 뭐 제가 설명을 이렇게 하네요. 자, 이렇다 치고요. 그래서 꿈 꾸는 자에게 행운의 여신은 미소를 배운다고 그랬어요. 큰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3초론 이 얘기를 제가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시간이 30분까지인가 조금 남았네요. 자, 제가 책을 많이 읽습니다. 서현이 가서 책을 읽습니다. 대중버스를 타고 제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한 30분 걸려요. 주차 난 때문에 차를 잘 안 가져갑니다. 근데 차를 딱 타니까 근데 내 입구 차에 좌석에 학생이나 책을 읽고 있어요. 안에 비어서 창가에 학생 나 안으로 좀 들어갈 테니까 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창가로 앉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앉았죠. 책을 읽고 있어요. 저는 명함을 100장씩 가져다닙니다. 100장씩 가져다닙니다. 그래서 명함을 하나 줬어요. 학생 나 이런 사람이요. 고맙습니다. 그랬더니 팍 제 명함을 보더니 그렇잖아도 용인 외대생이었어요. 외대생 원룸을 하나 얻어야 되는데 찾아와도 되겠습니까? 찾아왔어요. 보름 만에 찾아와서 자 보증금 500만 원에 35만 원 양타도 쳤다는 거 아니에요. 박수도 안 치세요? 너무 작나? 그래서 언제든지 자기소개를 하래요. 3초 이내 자기소개를 해요. 명함 100장씩 가지고 다녔어요. 그렇다고 초상집에 가서 막 웃고 그러지 마세요. 자, 자기를 알려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저는 등산을 갑니다. 불고산에 아침에 등산을 갑니다. 산에 내려오잖아요. 제 명함을 줘요. 미쳤다 그래 제보고. 등산에 가면 저 정자에 가면 30명 40명 앉아 있습니다. 제 명함을 줘요. 그런데 용케도요. 분당 사람이 올라오고 강주 사람이 오고 용인 사람이 올라오는 불곡산입니다. 거의 물건이 제가 나온다니까. 계약도 했다니까. 제가 전주에서 강의를 하고 돌아옵니다. 옆 좌석에 50대 여인이 탔습니다. 근데 제가 인사를 했습니다. 명함을 주면서 자 같이 여행을 야탐역까지 하게 돼서 기쁩니다. 이랬더니 명함을 탑부터 시큰둥하죠. 제 명함은 제 사진이 다 들었어요. 제 사무소가 다 들어있어요. 제 작업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들었더니 이분이 시큰둥하더라고요. 그럼 그런 거다. 저 피곤하니까 잤어요. 강의를 7시간 하고 오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올라와서 자니까 휴게소 정암휴게소인가 내리더니 이분이 캔을 2개 사왔어요. 제일 안에 주더라고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했더니 그렇잖아도 자기 아빠 이름 문행리에 창고가 하나 있는데 팔아달래. 그 손님이 내 손님이 될지 고객이 될지 어떻게 알았겠냐고. 제가 6개월 걸려서 4억 8천만 원을 매매시켰어요. 박수. 그만큼 열심히 하셔야 된다고요. 제가 그럽니다. 우리 선배님 앞에 열심히 공부했는데 제가 우리 선배님을 녹여버릴 수 있다니까. 녹인다는 게 딴 뜻이 아니에요. 제 펜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선배님이 노력하셔야 된다는 걸 제가 정신자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성공은 비결은 딴 거 있더라 아니더라. 고수는 저 글이 뭐라고 생각해요? 뭐도 모르게 계약한다. 지도 모르게 계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자 우리 초보 공인중개사님이에요. 제가 탐방 가서 다 찍은 거예요. 근데 제 사진이 안 보여요. 왜 제 사진이 없어요? 제가 찍었으니까. 제가 편집은 제 사진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 전화 마케팅도 이렇게 하고 자 저는 제 작업을 하고 있네요. 자 정을 주고 마음 신뢰를 담아서 그 다음에 인간적으로 감동을 줘야 계약은 되더라. 그래서 선배님 기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런 말로 제가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대행 PDP를 이분 나중에 오실 거예요. 제가 모셨어요. 상가 경매 많이 하십니다. 여성분이에요. 오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언제나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준비를 해서 항상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자, 요 앞번에 넘어가 버렸는데 어쨌든 준비를 하고 계약해야 된다. 제 가방 속에는 줄자도 있어요. 나침반도 있어요. 줄자 왜 필요할까요? 가방 항상 들고 다닙니다. 계약서 들고 다닙니다. 가방 속에. 제 차 속에 다 있어요. 아니, 집 보러 갔는데 손님이 이거 10잔 농이야, 11잔 농이야 그러는 거야. 그럼 줄자 탁금 재봐야지. 내일 와서 줄 거예요? 또 올 거예요? 그래서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하는 사항을 제가 가방 들고 제가 보내요. 자, 그렇게 해서 계약은 자, 방문부터 이렇게 이런 절차를 거쳐서 우리 계약은 이루어진다. 자, 우리 간단하게 한번 전화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실습이에요. 우리 선생님.
제가 사무실에 이제 아침에 탁 나왔어요. 탁 나와서 블로그를 탁 열어봅니다. 내 블로그에 내 이웃집 물건하고 내하고 겹치는 게 없는가? 그래서 국토교통 홍보에 들어갑니다. 실제 거래된 금액이 얼마가 거래됐느냐? 비교를 해봐야죠. 싹 합니다. 그럼 내 물건 출연났습니다. 그러나 그 신문 하나 딱 헤드라인만 봅니다. 그 다음에, 이 변경이 이렇게 됐구나. 전화를 따고 왔어요. 자, 제101동 제1501호 매매 물건 내놨습니다. 팔아주세요. 그러면 막 받아 적겠죠? 받아 적겠죠? 융자가 얼마다, 언제 이사 갑니까? 다 받아 적겠죠? 이거 실습이에요. 그래 놔놓고 전화를 이제 끊어야 돼. 끊어야 돼. 자, 마지막 멘트를 우리 여성 선배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마지막에 이제 전화를 끊으면서 어떻게 인사하시겠어요? 해보세요. 괜찮아. 해보세요, 그냥. 제가 이제 물건을 다 받아 적어서, 그러나 이제 전화를 끊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우리 선배님 멘트를 어떻게 하겠냐? 무슨 말씀을 하시겠냐? 아니, 그래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되게 이렇게 얘기해요. 손님 잘 맞추겠어요. 너! 이렇게 하시면 정말 소리 못 들어요. 제가 하는 거 볼까요? 그분에게 기쁨을 줘야 된다 그랬어. 사모님! 그렇지 않아도 이런 물건을 찾는 손님이 계십니다. 이게 뭐가 있어? 그러면 전제를 깔아버리잖아요. 제가 직접 방문 드려도 좋겠습니까? 그 집에 가봐야 문턱이 까졌는지 제대로 된지 향이 맞는지 가봐야 알지. 그럼 우리는 가보지도 않아. 그냥 사장시켜버려. 가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자 갈라 그러니까 내가 남자니까 다음에 오세요 이래. 그러면 방법이 있지. 우리 여 실장님 보내겠습니다. 남자니까. 그 다음에 나 지금 백화점 가야 돼요.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래요. 그럼 사모님 백화점 다녀서 저희 사무실 방문해 주십시오. 오케이? 이렇게 해야 돼요. 전문가 티를 내야지 사장시켜보면 이 기법이 다 제가 전수를 해드립니다. 이 시간 다 못하지만 그럼 갈 적에 상담을 하다가 어린애 울음소리가 들려. 그럼 그냥 갈까요? 여기 안에 여기 초코파이가 들었어요. 초코파이는 정이 적혀 있어요. 한 통 사가는 거야. 초코파이 좋아하죠? 그러면 초코파이 탁 주면서 상담하는 거예요. 싹 둘러보고 이게 달라진 게 뭐가 있구나. 옆집하고 뭐가 틀리구나. 다 파악을 하죠. 머릿속에. 그걸 분석하는 거예요. 임장 분석을. 그래 놔놓고 저는 그냥 안 옵니다. 사모님 저 커피 한 잔 주세요. 제 맹장 달고 가잖아요. 커피 한 잔 주세요. 커피 한 잔 얻어먹어야지. 초코파이 사갔는데. 그러면서 커피 한 잔 얻어먹으면서 사과도 깎아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모님 제가 이 동네 이거 아닙니까? 저한테 전속계약 주시는 건 어떨까요? 자, 전속계약. 우리 부동산 중개업에 전속 중개계약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활용을 안 하는 거야. 말도 안 꺼내는 거야. 앞으로는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제가 전속 중개계약을 데이터를 보니까 저는 한 8% 정도 받아냈어요. 주고요. 100건 중 8건. 안 주죠. 그럼 시도를 해봐야 된다. 이거. 그래서 전속계약 받는 것도 한번 우리 선배님이 제가 가르쳐 드립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런 제도도 알아줘야 된다 하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물건을 항상 물건과 공인중개사와 매수인, 면세인 무하자로 가야 돼. 하자는 뭐가 없어야 돼. 하자나 걸리면은 이거 문제 해결이 쉽지 않아요. 자, 제가 저기 포항에서 강의를 하고 오는데 차로 오는데 전원기는 써붙여줬어요. 저 뭐라고 써붙여줬어요? 자, 국가자격증 종친에서 축하를 해줬더라고. 종친에서. 그런데 계약서를 잘 못 써가지고 종친에 먹칠할 일 있어? 그치? 잘 써야지. 그래서 저런 게 써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선배님 제가 한번 웃으려고 제가 이걸 한번 하자담을 거꾸로 넣었어요. 하도 얼마나 중요해서. 그래서 계약서마다 특성 달려야 된다. 완벽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하자담보 제가 강조를 하기 위해서 거꾸로 동시행으로 완결을 시켜야 된다 하는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축하도 해줄 줄 알아야 된다. 저는 이런 축하 카드를 써줘요. 축하 카드를 줘야죠. 축하 카드도 써줄 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 저는 연구합니다. 이번에는 테라스하우스 80세대를 제가 분양하는데요. 혹시 우리 교수님도 다녀가셨는데 용인에 보면은 수지 보면은 고기 저수지가 있습니다. 유명한 유원지죠. 입구에 보면은 제 사무실이 있습니다. 현장에 제가 근무를 합니다. 분양을 1차 완료했어요. 물론 제 혼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어느 분야든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 하는 시간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시간상 성공담과 실패담을 한 2가지 말씀을 드리고 제 강의를 마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시간상요. 우리 선배님 하찮은 손님 놓치지 마시라요. 놓치지 마시라요. 제가 이거 19년 전, 20년 전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 한번 풀어볼까요? 제가 중개도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영업을 하고 있는데
어느 하가님이 지금 돌아가셨어요. 국전하가심사위원장이었어요. 여자분인데 전화가 왔어요. 내가 중계동에 배밭이 수용이 돼서 내가 하시를 옮겨야 되는데, 자, 포천에 왕방사 절인데 농가주택을 하나 사달라는 거예요. 그 농가주택,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농가주택 얼마 안 하죠, 죠? 5천만 원, 6천만 원, 그치? 5천만, 3천만 원 이래. 근데 하나 사달래. 근데 내가 그냥 흘러들었어요. 3천만 원 농가주택, 옛날에는 등기상 전문장 하나 떼려고 그러면은, 그전 등기 뭐, 한낮에서 걸렸어요. 옛날에는. 삐삐 차고 다닐 때예요. 그런데 흘러들어 버리는 거예요. 다 그래요. 공무서 다 그랬잖아요. 6천만, 5천만 원 포천까지 가서 물건 하려고 하나요?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중계동에 들려서 그 하시를 들렸어요. 하가님 재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하백님은 그랬겠죠. 하가님은 그랬는데 6명이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국전 출품하려고. 그래서 뭐 밑에 구도가 또 막 작업을 하고 있어. 하가님까지 6명이. 그래서 재왔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십니까? 그래. 제 명함을 내더니 제가 이런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농가주택을 하나 무시해달래. 하면은 제 제자가 5건은 살 것이다 이거지. 5개의 기가 딱 걸린 거야. 5건은 매매할 수 있다 이거지. 그래서 예 알았습니다. 그래 놓고 포천에 가서 동네에 있는 농가주택을 물세 가지고 사진 찍고 권리 분석 가지고 등기상 전부증명을 떼고 책을 내가 만들어요. 저는 컨설팅 자료를 제시해요. 딱 만들어 사진 그중에 이나 지금은 뭐 캡처가 되지만 해가지고 이제 다음날 갔어요. 비가 부슬부슬 갔어요. 그래서 모시고 포천에 갔어요. 계약 못했어요. 왜? 그때부터 제가 심리학 공부를 했는데 이분이 원하는 걸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농가주택 동네에 갖다 붙인 걸 갖다 붙이는 게 계약이 될 리가 있나? 안 되죠. 그래서 내가 들어봤어. 자, 대개 사건 보호. 자, 글을 쓰는 사람이나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떨어진 걸 좋아해. 떨어진 걸. 근데 동네에 갖다 붙이는 걸 하니까 안 되죠. 그죠? 아, 그렇구나. 산이 뒤로 쌓이고 병풍적인 그림이니까 앞에 내 머리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거를 물색을 해서 다시 갔어요. 가니까 또 그림을 그리고 있어, 그날.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기 두고 가래. 자기가 작업하고 있으니까 저기 두고 가래 연락 드리겠다 이거지. 그래, 한 번 더 보시면 그런 거. 저기 두고 가래 연락 주겠대. 그래서 책을 이제 이렇게 만들었는데, 자료, 저기 갔어요. 가서 책상이 하나 있고, 책장이 있고, 그 다음에 커피 보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두러 갔어요. 근데 내가 쏘고는 그랬어요. 이 김용훈을 어떻게 보고 말이야.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왔는데 두고 가래. 오기가 딱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두고. 하가님, 제가 다음에 들리겠습니다. 두고. 둘라고 딱 가서 보니까 책이 하나 딱 펴져 있어요. 근데 요만한 책이에요. 근데 그 책에 시집이었는데, 빨간 별표를 쫙쫙 해놓은 줄을 쫙쫙 빨간 쌈비를 꺼놨어. 그 제가 그걸 순간에 딱 보고, 아, 이 양반이 시를 좋아하는구나. 인간적으로 파고들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제목을 딱 열어서 알고 나왔습니다. 하가님, 제가 다음에 들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내가 나왔어요. 그리고 문을 잠그고 중계동에 책방, 옛날 책방, 그 다음에 서점, 지금 뭐래요? 문고, 이렇게 바뀌어지죠? 그래서 책방에 갔더니 10몇 군데 갔는데 그 시집이 없어. 그래서 문을 잠그고 종로로 나갔어요. 종로가 뭐가 있어요? 종로문고 있잖아요. 종로, 교보문고. 그러니까 연락 오니까 그 시집이 있더라고. 샀어요. 전철타는 달달달달 외웠어요. 달달달 외웠어요. 달달달 외웠어요. 달달달. 그 출처에 있는 거를 내가 인간적으로 파고들으려고. 그 달달달 외웠는데 다음날 금요일이었어요. 우리 부장이 지금 중계동에 영업을 하고 있는데, 아우, 사장님 말이야, 중계부는 시인이 될 것인가. 아니, 가만히 있어봐. 내가 농구지 한 5개 벌 거야. 그러다 다음날 토요일 비가 부슬부슬 왔어요. 가방 들고 제가 중계동 갔어요. 하가님, 재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 더 늘어서 7명. 또 그림을 준비하고 있는 거야. 국전 출품하려고. 제가 또 뭐 좋은 거 나왔어요? 아니에요. 하가님, 제가 여기 중계동에 전세 계약을 안 하고 돌아가다가 커피 한 잔 생각이 나서 들었습니다. 전세 계약하기는 몰래. 선의의 거짓말이지. 그래요? 저기 타잡어요. 그래서 이제 커피를 8잔 탔어. 나도 한 잔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줘서 약간 브레이크 타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가님, 시를 좋아하시나 봐요. 하가 한나는 하가가, 아니, 내가 시를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았어? 이러는 거야. 저도 시를 한 수 읊을 수 있는데 한번 읊어보시오. 이렇게 된 거야. 읊어보시오. 그걸 내가 달달달 이틀 동안 외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가 부슬부는데 창가에 내가 기댔어요. 창가에 이게 이제 커피 한 잔 탁 기댔어요. 제가 시를 읽습니다. 내용은 이러합니다. 자, 20년 전에 제 머릿속에 나왔던 시가 지금 풀리면은 우리 선생님이 박수 안 치면 저 나가버려요. 지금 박수 치지 마세요. 왜 부스부터 치려고 그래. 내용은 이러합니다. 이 세상엔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외로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엔 아무와도 나누어 가질 수 없는 아픔이 있습니다. 마음 하나 버리지 못해 이 세상엔 잊혀지지 않는 그리움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 외로움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 아픔, 그 그리움을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 어디인가에서 살아가고 있을 당신을 생각하며 기다림으로 살아가는 세월이 있습니다. 가만히 봐!
그들이 막 책장에 와서 막 뽑아내는 거야. 그때 책에 꼽혀 있었어. 한번 덜 뽑으래. 아니, 제가 못을 뺄 이유가 없잖아요. 덜 난리가 난 거예요. 공인중개사가 실을 넣다니. 매일 오래. 그래서 매일 찾아갔죠. 일주일 만에 제가 하나 계약했습니다. 4건을 제가 계약을 했어요. 4건을. 그래서 제가 분당으로 오게 됐는데 제가 인사를 갔어요. 제가 분당으로 가게 됐습니다. 우리 부장이 있었는데 그분한테 연결을 하고 제가 가면 선물을 하나 주더라고요. 백호 그림이래. 백호 그림 뭐예요? 호랑이 그림이라고 했어요. 근데 백호라는 것은 1호는 그림이, 그분이 1호 그림이 3만 원이에요. 백호, 엽서 12cm, 13cm가 4cm가 1호 그림이에요. 그게 100개를 붙이는 그림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럼 300만 원짜리. 우리 아파트 거실에 지금 걸렸습니다. 보러 가실래요? 뭉댕이 하나 들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하나 더. 제가 특정한 물건을 거래합니다. 드라마 촬영 로케이션 섭외를 제가 해드립니다. 제가 여러 개 해드렸어요. 김희애가 촬영한 오뚜기 식품 햇밥도 제가 장소를 제가 섭외를 해드렸어요. 그런 걸 지금도 우리 선배님 혹시 교회에 전원주택이 빈 거 있거나 또는 테라스 하우스 또는 뭘까? 그 공동주택 뭐습니까? 고구려 짓는 거 뭐예요? 뭐죠? 공동주택 지금 생각이 바짝 안 나네. 자, 그런 빈 게 있다면은 저한테 의뢰를 하시면은 드라마 로케이션 섭외를 해야 됩니다. 조건에 맞는 거. 그러면 뭐가 올라간다? 드라마 촬영 한번 하고 나면 뭐가 올라간다? 뭐가 올라간다? 집값이. 자,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모 장성 부인 별 3개짜리 부인한테 소개를 받았어요. 자, 성북동에 가면은 우리 한옥들이 고급 한옥들이 많습니다. 80억짜리, 60억짜리, 막 이런 30억짜리. 그거를 제가 렌트 소개를 받았어요. 한 달에 1,500만 원, 2년 계약하는 겁니다. 근데 비어 있어요. 몽골 대사관 부부가 살다가 갔어요. 근데 그거를 계약하려고 했는데 잘 안 나가요. 타고나서 요새 인기가 꺼서 안 나가는데 요거 드라마 촬영을 한번 섭외를 해야겠지. 그래서 그분하고 한 달 내로 드라마 촬영을 주자고 그러니까 놔두래. 돈 넣기 싫다는 1,000억대 여자분인데 75세네 올해요. 비어 있는데 그래서 안 되나 놔두라는 거야. 돈 넣기 귀찮은 거야. 타워필리스 살아요. 26층에. 근데 얼굴도 못 봤어. 얼굴도 전면에 나타나니까 자산가는 안 나타나요. 관리인한테 가래. 관리인은 놔두래.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판결을 내려야 되겠어. 도리가 안 되겠다. 그럼 마지막으로 새벽 5시에 한 달 동안 어쩌기도 전화했어요. 안 돼. 이제 판결을 내려야지. 제가 송파에 일할 때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아침에 세면을 싹 하고 머리 탁 감고 그래서 여기 뭡니까 밀가루 분도 좀 바르고 그래가지고 이제 갔어요. 7시 딱 전화를 했어요. 어쩐 게 전화했거든. 놔두라 그래서 오늘 이제 결론을 내려야 돼. 안 받아. 10분에 한 번씩 10번 해도 안 받아. 그래서 안 되겠다. 9시 다 됐구나. 이제는 슈퍼마켓 가서 그 햇밥 하나고 그 라면 하나 말아가지고 먹고 일어가야 되잖아요. 먹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 김종호님이다. 그러니까. 당신 말이야. 새벽같이 잠도 못 자게 말이야. 당신 고발해버리겠다는 거야. 고발한다면 급이 들어나더라고요. 급이 들어나.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마지막 생각을 해서 이러고 왔습니다. 올라오래. 올라오는 게 더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는데 처음에 경비실에 했는데 들렸어. 그 다음에 보안요원 거쳐서 명찰 내고 뭐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게 아이파크다 그래요. 올라가더니 이분에게 기분이 상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심리적인 마음을 깔아앉힐까 이 생각뿐이 안 들어요. 저는. 그래 갔어. 문을 딱 이렇게 딱 들어가니까 여자 혼자 사는데요. 이까백까 하대. 탁 들으면서 제가 놀라는 제스처를 했어. 거실에 딱 보니까 이만한 게 걸렸어요. 이게 뭐예요? 거실에 걸려 있는 거. 샹드리에. 그게 막 번쩍번쩍이 걸리니까. 그래서 제가 확 놀라서, 저 이런 거 처음 봅니다. 이렇게. 이분이 한다니까, 이거 이태리 조각가가 조각한 건데 1억짜리래. 샹드리제. 그래서 내가 이제 알아주니까 자기도 마음이 어떻게? 좀 다운됐어. 그래서 앉았어. 보고를 가더라고요. 그분은 먼저 두부, 그 다음에 육포, 그 다음에 과일, 뭐 이런 걸 찾아왔더라고요. 내가 이제 아침에 갔으니까 먹으면서 먹으래. 날 딱 쳐다보면서. 근데 거기 사는 사람은 입님이 좀 다른가 봐요. 입님이 좀 다른가 봐. 먹는 게 좀 다른가 봐. 날 딱 쳐다보면서. 당신 말이야. 그 소나무가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조각이 이런 건데 6천만, 3천만 원 깨지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이거지. 내가 특약산에 다 넣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다음날 제가 계약을 했다는 사실. 박수! 그래서 결론을 내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2가지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는 이러이러하고요. 자, 책은 제가 뭐 이러이러합니다만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책을 많이 읽으십시오. 그래서
아는 길로 가라. 절대 남 보증 쓰지 마라. 내가 책임져서 이런 말 하지 마라.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는다. 세금청을 정확히 하자. 우리 회원들끼리는 감사주고 고용인은 내일같이 일하자는 걸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김종훈 공인사 제가 테라스 하우스에 있는 저기는 제가 현장 동탄에 있는 사무소입니다. 그래서 꿈 꾸는 자에게 행운에 의해서는 미소를 보내는 되겠습니다. 우리 선배님 대선 바라겠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단결!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